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드럽게 인사를 그랬는데 안녕하십니까. 부드럽게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두리두런 시네마 어떤 영화죠? 캐스터웨이입니다. 캐스터웨이입니다. 캐스터웨이 몇 년도 영화인지 아세요? 1990 몇 년 영화 아닌가? 땡!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2002년 정도인가 그럼? 땡! 그럼 정확하게 2000년입니다. 2000년. 네, 2000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음. 탐 행크스가 거의 이건 모노드라마 같은, 그렇지. 무인도니까 혼자밖에 없지. 그쵸? 어. 모노드라마인데 주인공 한 사람과 배구공 한 개가 윌슨. 서로 대화를 하는. 네. 윌슨 몸값이 엄청 올랐던데. 그래요? 한 3억 얼마인가? 영화 때문은 아니고. 영화 때문이지. 아 진짜요? 그 윌슨, 영화에 나온 윌슨이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3억 얼마인가. 그 소품이.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시종 일관 페덱스가 등장하잖아요. 제작비를 페덱스가 된 줄 알았어요. 페덱스가 안 됐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됐겠지. 됐는데 영화 중간을 보면 결국 그 페덱스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페덱스가 이걸 된 게 맞나? 그래도 결국 배달해 주잖아. 나중에. 그렇죠. 결국엔 무인도까지 갔던 소포를 톰 행크스가 다시 배달해주는 스토리로 이제 이어지는 캐스터웨이. 왜 이 영화를 꼽으셨어요? 이 영화 나한테 충격을 준 영화야. 왜요? 충격을 줬지. 왜냐면 영화는 보통 그래도 좀 해피엔딩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피엔딩이 많고 뭔가 허무함을 줬어. 톰 행크스 연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네. 근데 톰 행크스가 이제 무인도를 탈출하려는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먹고 살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렇지. 어렵지만 막 계산을 하잖아. 막 날짜도 네. 세고 바람이 언제 변하는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하는 이유는 뭐야? 사람이 부인이 부인이야 여자친구 그때는 여자친구예요? 결혼 안 한 상태였어? 결혼 안 한 상태였어.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선물을 나누고 그렇지. 거기서 반지 같은 거 주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거잖아 그게. 그렇구나. 여자친구였지. 전 그냥 당연히 결혼한 사이인 줄 알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였어. 그렇네. 꼭 선물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막판에 줬지. 헤어지면서 가다가 돌아와서 없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주죠. 그 여자친구 때문에 사실 탈출하잖아. 그 여자친구 때문에 탈출하는데 어떻게 됐어? 여자친구가 딴 남자 품에 안겨있죠. 애까지 낳지. 그렇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 이거를 돌이키려면 한 가정을 파탄을 내야 돼. 불가역적이죠. 불가역적이지. 근데 지금 같으면은 파탄도 냈을 것도 같은데. 파탄인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갔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또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고. 어쨌든 20년 전인데.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나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그게 허상이었잖아. 그렇죠.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영화가 이렇게 공허함을 줘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시대 영화들은 주로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 당시 영화는 더 그랬지. 지금처럼 열린 결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함을 줄 수가 있지, 영화가? 그럼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나한테 뻥을 치는 거지. 그 목표가. 근데 보통 그러면 삶이 그 공허함이 너무 커지게 다가오면 약간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진 않았지. 그렇진 않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럴싸하잖아.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이게 비행기가 추락했어. 근데 뭐 수색을 했는데 뭐 계속 죽은 사람만 나오고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잊어야지. 주변에서 다 그러겠지. 잊으라고. 그렇죠. 그냥 죽었다고. 그냥 보내주라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막 남자친구도 더 소개시켜 줬겠지. 그렇죠. 그래야 잊으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는. 약간 그렇지. 이슈는 이슈로 덮고 사람은 사람으로 덮어야죠. 그래야지. 그래서 아마 더 소개를 해줬을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니까 한 1, 2년 후쯤에는 이제
누군가 사귀고 결혼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4년 만에 탈출했던가? 그렇죠, 맞아요. 섬을 4년 만에 탈출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그때까지 이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진짜 그냥 영화상에서나 일어난 일이야. 그렇죠. 실제로는 훨씬 더 이게 현실적이지. 이게 더 맞아. 그러니까 좀 충격을 줬어. 그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 여자 주인공께서 여주가 낭만의 끄트머리 자락은 붙잡고 있었죠. 그 톰 행크스의 차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당신 차야 주잖아요. 거기서 근데 또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어. 영화상에서 보면 그날 만약에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나는 뭐야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저였으면 굉장히 빈정이상해서 약간 뭐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열받잖아 사실. 그게 심지어 병주가 약 주는 거야 이러고? 그 새로 결혼한 부부의 집인 거잖아요. 그 집이 그냥 억울하잖아 사실. 자기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간신히 왔는데 근데 지금 또 얘기하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마울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왔으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았으니까. 거기서도 또 살 수 있었지. 그랬을게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내가 아니, 무인도에 나중에 4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픽 던지니까 그냥 고기를 딱 잡거든. 그죠? 혼자서 불도 잘 피우고. 불도 잘 피우고. 근데 아무튼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것도 그녀 때문이니까 고마울 수도 있겠네. 그 무인도를 탈출해서 나오게 된 게 그 목표, 그렇죠. 목적, 그 목적이 여자친구였는데 명확한 목표지. 근데 와서 보니까 와, 내가 생각했던 목적은 완전히 그냥 허구였어. 이룰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괴롭지만.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난 그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 스텝. 우리 톰 행크스는 영화상에서는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약간 모든 걸 달관한 듯 하면서 그 이제 소포 자기가 무인도에서 챙겨온 그 하나의 소포를 전달하는 미션을 마무리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길 중간에 서서 끝나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네. 한 3번 정도 이 영화를 본 것 같은데. 3번이나 봤어? 네. 아니 EBS에서 자주 해줘요. EBS에서 자주 해주는데 볼 때마다 뭐 다 3번 다 시작부터 본 건 아니겠죠. 채널 돌리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볼 때마다 여운이 참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여운이 나왔어? 일단 나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너였으면 화냈을 것 같다. 일단은 좀 화냈을 그런 것 같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 이제 갈래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엔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페이드 아웃 딱 되면서 끝나는데 저기 서서 무슨 생각을 할까?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삶의 목표였던 사랑하는 여인은 이제 다시 품을 수 없는 여인이 됐고 그러면 뭘 하지? 여기서 어디로 가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우리나라였으면 사실 뭐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갈 데가 많지. 무슨 일이 생기면 줄을 옮겨서 가더만 그냥. 네, 뭐 그러면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날씨도 바뀌고 네. 기후도 바뀌고 완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톰 행크스가 거기서 서서 무슨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무슨 고민했을지는 나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그 영화를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다시 보면서 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통찰이 왔군요. 좀 살아갈 때 힘을 빼야겠다. 힘을 빼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탈출을 하려고 해도 바람이 도와줘야 탈출을 하는 거고. 그렇죠. 파도도 도와줘야 톰 되고. 행크스가 탈출하려고 했잖아. 초반에. 했죠. 했는데 안 됐지. 왜 안 됐냐면은 그 파도가 막고 있어서 거길 파도가. 넘어가지를 못했어. 네. 근데 그 섬 안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서 철판이 날라오죠. 간이 화장실 문짝 같은 게 떨어져 그죠, 내려면서 그러면서 탈출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었으면 탈출을 못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는 탈출을 못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 톰 행크스가 이제 독백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삶은 살만한 거야. 뭐 파도에 뭐가 실려올지 모르잖아. 그게 일종의 운명이나 뭐 세상 전체 돌아가는 그 큰 힘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마음 먹어서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 없죠. 같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들 좀 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잘 만약에 섬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이건 내가 뭔가 부족한 거야. 내가 뭔가 노력을 더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내가 뭔가 머리를 쓰면은 요거를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쵸. 라는데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거야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근데 실패를 하거나 뭔가 그런 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뭔가 잘 못 해내는 사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죠.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 가스라이팅의 시작이 전 학교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경쟁을 시키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주된 사고방식이 그거죠. 네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네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잖아요. 사람마다 뇌구조가 다르다는 거. 그렇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네. 물론 뭐 어지간히 하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다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서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 그거는 선천적인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건데. 맞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사실은 어느 정도로 사나? 그것도 아니거든. 그 가스라이팅의 정점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만 들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약간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아무튼 격가지로 좀 얘기가 샜지만 아니 좋은 지적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개인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잖아. 그렇죠. 네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섬을. 맞아. 네가 머리를 써 노력해봐 힘을 써봐 나무를 더 잘라와봐 더 밧줄을 더 구해와봐 그리고 더 큰 배를 만들어봐 더 연구를 해봐 그러면 넌 빠져나갈 수 있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거는 엄청난 운이 있었어. 그렇죠. 화장실 그 문이 안 왔으면 탈출 못했어. 그리고 그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렇죠. 또 탈출 못했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살 때 좀 힘을 빼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그게 있네요. 뭐가 있어? 그런 예민함이 있었네. 예민함이 있었지.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것과 이거를 조합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되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돛이 있어야 돼. 그렇지. 돛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바람도 불어줘야 돼. 그러니까 바람은 연구할 수 있지만 돛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냥 관찰했던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돛이 떨어지면 그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래야 할 수 있어. 어쨌든 그거를 온 감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결국엔 돛이 안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건 어떻게 되겠어? 돛이 안 떨어졌으면 계속 살았겠지.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야지. 네, 작살로 물고기 잡고. 나이 들 때까지.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그 사람 책임은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윌슨을 더 만들던가. 그렇죠. 다른 애들도 이름을 지어주던가. 그 윌슨을 데리고 탈출을 하다가 결국은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눈물 났어? 눈물 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갱년기인가?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어쨌든 한 3, 4년간 같이 한 거잖아요. 윌슨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윌슨 얼굴은 자기 피로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애착이 갔겠어요. 애착이 갔을 것 같아? 나는 나중에 잘 되면 모르겠어. 나중에 되면 그게 공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친구로 인지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럼요. 내가 무인도에 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럼요. 그 경험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어. 아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혼자서 가장 오래 있어 본 적 있어요? 혼자서 가장 오래 얼마나 있어봤냐고 네, 물어보는 얼마나 거지? 있어봤어요? 혼자서?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지. 혼자서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응. 아무도 안 만나고 응,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희귀꼬머리 같이 응,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도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온전히 혼자 있어 보면 응. 아 그렇게 있어본 적 있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응, 며칠 그렇게 지내본 것 같은데 응, 그러면은 뭐 책은 읽었어요. 응. 책은 읽었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렇지. 왜 집에 아무도 없었지? 그러게요. 부모님도 가게에서 주무셨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 뭐 그랬던.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게 오래되면 응. 사물들이 다 나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그때 사물들이랑 좀 얘기 좀 했어?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우리 어느 영화에선가 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두리두런 시네마 했던 것 중에 뭐? 사물들하고 대화하는 씬이 나왔던 게 있는데 영화 중에. 중경삼님? 그렇지. 뭐 대화하잖아요. 심각한 대화를 하지. 심각한 대화를 하잖아. 막 킹줄 짜면서 그만 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뭐 정서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외로움이 극에 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피사체를 자기 친구로 인지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별로 그렇게 혼자 있고 싶지도 않고 혼자 있으면 이게 과학을 전공하셔서 그래? 그렇게 될까? 근데 모르겠어. 잘 감정이 잘 안 되네. 아무튼 저는 그걸 보면서 와, 그 마지막에 또 연기를 얼마나 톰 행크스가 절절하게 했어요 또. 윌슨! 윌슨은 그냥 미안하다고 계속 막 미안하다고. 출렁 가고 있잖아 그냥. 미안하다고. 저 결국엔 그리고 어. 그 뒤에 스토리는 톰 행크스 약간 자포자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렇지. 윌슨 헤어지고 나서. 맞아. 그러니까 삶의 끈을 놔버리지 그냥. 톰 행크스는 윌슨을 정말 자기의 반려자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잡히지 않는 목표로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든든한 반려자인 거지. 그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장면들을 다 봤다면 여자친구가 와 내가 윌슨만도 못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절규하지 않아. 그 생각보다 더 이전의 단계는 만약에 그 이제 윌슨과 헤어지는 장면을 여자친구가 봤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의심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극한의 상황이었으니까 다행히 구조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그렇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지. 전화기를 해결이 된 게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전화기가 울려서 받았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기를 놓치죠. 절도하지. 그 장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받았어? 전 당연히 그 리액션이 되게 반가워할 줄 알았거든. 근데 졸도해버리잖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뭘까? 반가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절대로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버렸으니까. 너무 놀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탓하는 마음 그런 있지 것도 않았을까? 있죠. 네. 조금 더 기다릴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여자 주인공 머릿속에는 몇십 가지 생각, 몇백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나,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나. 감당이 안 되니까 쓰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너무 죄스러웠겠죠. 그 사람을 잊고 살았다는 게. 그 사람을 잊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그래?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차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렇긴 했겠지만. 뭐 지도도 막 펼쳐놓고 뭐 찾으려고 애를 썼잖아. 전 사실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아주 노멀하게 연출을 했다라면 받고 나서 오!
약간 이렇게 놀라는 우악! 김영훈 감독이 했다면은 뭐라고? 살아 돌아왔다고? 그런 감성 없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지. 그렇게 연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이네. 그리고 나서 그 통화 끝나고 주변 지인들 뭐 남편 말고 다른 그 친구들 동성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겠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랬을 텐데 그 앞부분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있으면서 여기는 약간 혼자 있는 모노드라마지만 되게 다이나믹해요. 뭐 에피소드들이 계속 생기니까 불도 피워야 되고 뭐 윌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이도 뽑고 막. 스펙타클하고 근데 이 톰 행크스가 돌아온 뒤 영화는 굉장히 템포가 느려지고요 굉장히 루즈해집니다. 흐름이 전개도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감독이 원래 의도한 바를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오히려 어떻게 반추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톰 행크스가 추억하기에는 그때도 나쁘지 않았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톰 행크스가 제일 신나했을 때는 불을 피웠을 때. 그러니까 난리가 나 막 그때. 난리 나죠.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요. 야자수 깨서 먹었을 때. 아니 그때보다 불을 피웠을 때가 난리가 나.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보면은 반추해 보면 무인도 생활도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엔딩 장면에서 그 세 가지 길을 놓고 거기 사거리였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차는 여기 서 있고 앞에 세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갈까라고 고민할 때 혼자만의 어디로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다시 무인도로. 다시 혼자만 무인도라고 하기엔 그렇고 어쨌든 무인도는 선택의 이제 뭐 여지가 없는 곳이고 이제 여기는 육지로 왔으니까 선택의 여지는 있잖아요. 그럼 그 선택의 여지 중에서 나 혼자만이 있는 장소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 힘을 뺀다는 얘기에 내가 잠깐 더 생각이 났는데 톰 행크스가 거기서 자살하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여기서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 것 이거는 그렇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 뭔가 미리 떨어뜨려 봤는데 그쵸. 그게 이제 잘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렇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봤는데 그게 떨어져 안 되지. 버리잖아.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힘을 빼잖아. 힘을 빼. 그 순간.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삶의 힘을 딱 빼버리거든. 맞아요. 그러면서 응시하게 되지. 바다를 응시하게 돼.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 철문 그게 떠내려온 거를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힘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운명적으로 뭔가 일어나기만 바라면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캐스터웨이가 비행기, 그러니까 화물기였잖아요. 화물기가 추락하는 과정이 인상 깊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화물칸에서 난 화재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난기류도 있었지만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렸고 흔들리면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건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화물칸에 싣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인 거죠. 그래요? 그럼요. 실제로 이제 보조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류가 한창 막 성장하던 시절에 화물기들이 많이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 추락 장면 앞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장면인데 보면은 화물기가 추락하는 순간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엔진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가 그걸 피해서 그랬지. 간신히 이제 대피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나중에 그 아마 기관사였는지 기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신도 발견해서 묻어주고 그렇지. 그렇죠. 신발 빼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캐스터웨이는 영화가 주는 감동과 별개로 굉장히 PPL이 스토리에 잘 녹아든 그런 사례다. 윌슨이 많이 팔지 않았을까? 오, 윌슨도 많이 팔았을 거고 페덱스도 아마 페덱스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거예요. 이 영화가. 한 줄 평 있으십니까? 힘을 빼라 뭐 이런 건데. 릴렉스? 캐스터웨이.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어떠신지 사실 뭐 댓글이 잘 안 달리긴 하지만 가끔씩 하나씩 달리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안 달린 지 오래됐다. 안 달린 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타인의 삶도 저희가 이제 댓글에 권유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타인의 보고 삶 좋은 영화였어. 네, 리뷰했었지만 그런 영화들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영화들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보고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